안녕하세요. 정보처리 손승원 선생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제 시연에서 코드 13번부터 한번 볼 거고요. 지금 여기는 이제 뭐가 있냐면은 보시면은 define 그래서 이제 매크로가 하나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sum2라고 해서 함수가 하나 들어 있는 형태로 이제 모양이 되어 있고, 앞에서 봤던 것보다는 코드가 조금씩 이제 길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코드들은 앞에서부터 이제 뭐 좀 이제 코드가 좀 이렇게 많이 자신 없다라고 생각되시면은 너무 처음부터 막 긴 거부터 보려고 그러면은 괜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짧은 거부터 그냥 편하게 보세요. 편하게 보다 보면은 좀 익숙해지면은 이런 것들도 이제 처음에 볼 때는 좀 이제 이렇게 간단한 것보다는 좀 어렵긴 하죠. 근데 한두 번만 봐놓으면은 여러분들이 훨씬 더 문제를 풀거나 코드를 보는 게 쉬워질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그냥 자주 보세요. 그냥 자주. 그죠? 그럼 이제 하다 보면 잘 돼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익숙해지게 자주 보셔야 되고, 일단은 매크로는 이제 어차피 컴파일 되기 전에 먼저 처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처리되는 것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요거 자체를 그대로 고쳐 놓으면 되겠죠. 매크로로. sum1이 이제 매크로니까 고친다면 이제 s1은 3 곱하기 그대로 들어가고요. 근데 sum1이 이제 2,7을 줬잖아요. 2,7은 이제 a, b에 들어가겠죠. 그럼 얘는 이제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2 더하기 7만 바꿔주는 거죠, 이게. 이게 결과적으로 2 더하기 7만 되는 거니까, 그대로 쓰니까 2 더하기 7을 한 9를 갖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계산된 걸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요게 함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수랑, 어떻게 보면 이제 일반적인 함수랑 매크로 함수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거를. 그 두 개를 비교한 거예요. 그럼 여긴 9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게 함정이죠. 9가 들어가면 안 되고, 2 더하기 7이 그대로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수행이 되는 거죠. main에서 s1, s2 변수 두 개 잡히고, 그 다음에 이제 s1에다가 3 곱하기 해서 요게 이제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s1에 들어가는 것은 이렇게 써지면은 3에다 9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먼저 수행돼요, 당연히? 요게 먼저 수행되는 거예요, 요게. 3 곱하기 2가 수행되니까 얘가 16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16이 된다. 6이 될 거 아니에요. 3 곱하기 2니까 6이 될 거고, 6에다가 7을 더하면 13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제 A1이라는 변수에는 13이 이제 그죠?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S2 같은 경우는 3 곱하기 한 다음에 sum2를 함수로 소출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sum2에서 이 7을 갖다가 넘겨주죠. 이 7을 갖다가 값으로 준 거예요, 이번엔 변수가 아니라. 값으로 넘겨주면은 매개 변수 이 7을 그대로 주면은 매개 변수가 아니라 매개 값을 그냥 준 거죠, 상수로. 그러면 이제 A랑 B에 이제 2랑 7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형식 매개 변수 A, B에 각각 2라는 값과 7이라는 값이 들어가고, 그 2라는 값이랑 7이라는 값을 더한 9를 갖다가 리턴 해주고 있어요, 리턴. 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로 반환되는 거 한마디로? 요게 반환되는 것은 매크로랑 다르죠. 얘는 9가 반환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3에다 9를 곱하니까 S2는 뭐가 27이 되는 거예요. 27 얘는. 그래서 이제 똑같이 썼을 때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본다면은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위에 함수가 나오고 위에 이제 이 sum2라는 함수가 나오고 밑에 매크로가 나오면은 진짜 100 중에 한 6, 70%가 실수예요, 진짜. 똑같이 풀어요, 둘 다. 근데 조금 이제 촉이 있거나 감이 있는 분들은 이게 둘 다 27이 나오게 문제를 낸 건 아닐 텐데 라고 생각하고 한 번 더 정신 차리고 보면 풀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렇게 푸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매크로는 어떻게 동작이 된다는 걸 알아놓고 그대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감으로 문제를 풀게끔 하면 안 돼요, 사실. 프로그램은 정확하게 이제 정답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이제 문제를 푸셔야 되고. 그래서 13번 코드는 이제 이렇게 이제 해결이 되죠. 그죠? 13번 코드 이렇게 해결이 되고. 근데 14번부터는 이제 그 중첩 포문이에요. 중첩 포문인데 continue나 break의 조건이 어떤 게 있냐. 그 다음에 컨티뉴 브레이크 문의 위치에 따라서 연산되는 순서가 다르거나 값이 이제 다르게 나오겠죠. 그걸 연습하는 시간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이 부분 많이 어려워하세요. 근데 처음에는 한번 돌려보시는 게 좋아요. 이게 뭐 좀 익숙하다 보는 거
나는 이제 이 패턴만 찾아서 몇 회 수행되는지를 알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푸시면 되는데, 그렇다는 게 처음에 이제 이게 좀 지금까지 문제를 풀어봐도 자신이 좀 없다 나는. 그럼 조금 시간 투자를 한 번 정도 하실 필요는 있어요. 요 14번 코드로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15번이나 지금 16번 코드 같은 것들이 다 비슷한 유형이에요. 요 위치만 조금씩 이제 달라져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값은 다 다르게 나오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결과적으로 이제 쉽게 얘기한다면은 K가 출력이 되는 거니까요. K가 출력이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K 이퀄 K 플러스 1이죠. K 이퀄 K 플러스 1. 요게 몇 번 수행되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죠? 요게 따라서 결과값이 나오는 거고, 지금 봐보세요. 이 결과값 32, 32이 나왔다는 것은 K 이퀄 K 플러스 1이 32번 수행됐다. 이런 뜻이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int I, 그 다음에 J, 그 다음에 K를 갖다가 일단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그죠? 만들어 놨고 0을 넣어 놓은 거고. 그 다음 일단 이제 그 포문을 봤더니 포문이 어떻게 구성이 되나를 먼저 여러분들 항상 지어문을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 놓고 문제 푸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포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 포문이 지금 그 관여하는 어떤 범위는 요만큼이죠. 그죠? 중괄호 끝나는 거.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어떤 코드들은 들여쓰기를 안 하는 코드도 있어요, 막. 그러니까 뭐 그런 코드가 이제 많이 나오진 않는데, 그래서 일부러 그런지 모르겠는데, 보기 어렵게 하려고. 그런 코드가 나올 때가 있어요. 들여쓰기 안 하면 쫙 나와요. 보기 되게 불편하거든요. 실제로도 그렇게 코딩하면 혼나죠. 그죠? 너 왜 이렇게 보기 어렵게 하냐. 왜냐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코드는 실제로 제일 중요한 건 유지보수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거든요. 그 유지보수할 때 비용도 많이 들고. 들여쓰기 안 하면은, 들여쓰기가 네스팅 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톱니바퀴 형태로 이렇게 그 코딩을 하는 거잖아요. 보기 편하게. 자리 맞춰가면서. 근데 그렇게 코딩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그 유지보수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남이 만든 코드를 내가 보고 고쳐야 돼요. 뜯어 고쳐야 되는데 막 보기 어렵게 코드 해놨어요. 얼마나 그 유지보수하기 힘들겠어요. 그죠? 그래서 가독성을 높여주는 게 상당히 좋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문제 나오는 거는 사실 좋지는 않아요. 좋지는 않은데 일부러 이제 뭐 출제자 의도가 이렇게 코딩이 되더라도 볼 수 있나를 시험해 보겠다라고 한다면 또 그렇게 코딩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묶는 거 항상 생각을 해놓으면은 혹시나 그렇게 코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아주 크게 지장을 받진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돼요. 일단 이렇게 이제 범위가 확정이 됐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런 것들도 이제 뭐 간단하게 이렇게 표기를 해놓고서 코드를 보는 것이 그죠? 훨씬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 i가 이제 0부터 수행이 되고요. 근데 i가 10보다 작거나 같으면 만족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i는 0이니까 당연히 만족돼서 밑으로 내려오겠죠. 그럼 j는 0이 되고, j도 마찬가지로 j가 10보다 작을 때가 만족되는 거니까 지금 j는 현재 0이고요. 조건 만족돼서 밑으로 딱 내려왔어요. 지금 먼저 제가 이제 한번 수행해 드리는 것은 다 수행하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연습을 어떻게 본다면 요 패턴을 나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렵지 않게 나는 풀 수 있다. 조금 생각해 보면 풀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거 써가면서 연습 다 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마 그분들은 이걸 써보면서 연습을 해보셨을 거예요. 제가 수업 시간 중에 말씀드렸지만 저도 학교 들어가서 학교에서 처음으로 언어 배울 때 이거 했어요. 쫙 써가지고 이거 변하는 모습 계속 써가면서 이런 코드 하나 보면 이제 막 시간 오래 걸리면은 막 10분에서 15분, 20분까지 막 걸려요. 다 써봐야 되니까. 근데 그게 결국은 이 코드를 이해하는 어떤 밑거름이 돼요. 그죠? 그래서 이건 좀 나 어렵다. 이 패턴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패턴을 보고는 좀 알랑말랑한다. 좀 헷갈린다. 그럼 직접 한번 써보세요. 시간 투자 조금 하셔서 한 2, 30분밖에 안 들어요. 그럼 훨씬 나아져요. 훨씬. 그죠? 예전에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른 그 전산을 전공하신 분들 같은 경우 이런 연습을 거의 뭐 한 반년에서 1년, 2년간 한다니까요. 계속 써가면서.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그게 절대. 그죠? 그러니까 우리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조금의 투자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투자가 일단은 이제 뭐 어떤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건 뭐 다 써봐야 되나 생각이 되는데 그게 다 여러분들께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시간을 저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썼어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학생일 때 더 많이 썼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뭐 사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코드를 배우는 거니까 좀 빨리빨리 좀 시험을 볼 수 있게 이제 공부를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학부에서 뭐 공부하면 C 언어 같은 게 보통 뭐 한 학년, 한 두 학기에서 세 학기까지 가르치거든요, 보통은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자세하게 좀 많은 거를 달아보죠, 사실은, 그죠? 해보셔야 된다 이거예요, 한번 해보셔야 된다. 하여간 왔어요, 이렇게 0 만족해도 왔어요. 근데 이제 if에서 i가 7보다 크냐? 그럼 i는 지금 0이기 때문에 7보다 컸다면은 컨티뉴로 어디로 돌아가요? 이 컨티뉴, 이거 먼저 볼게요. 여기 만약에 컨티뉴를 만났다. 만약에 이 컨티뉴를 만나면 어디로 돌아가요? 컨티뉴를 만나면은 요 포문, j 포문 안에 있으니까 j 포문으로 들어가겠죠. 요거 수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그럼 이 조건 만족하면은 이거 수행하지 않는 거구나. 그죠? 구할 수 있고. 그럼 i가 7부터는 아니네요. 7은 이제 i가 7보다 큰 게 아니니까 8부터는 수행이 안 되겠네요. 8, 9, 10은 수행 안 될 거네요. 어차피. 있으나 마나네요. 그죠? 컨티뉴 넘어갈 거니까. 그걸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브레이크는 뭐예요? 지금 브레이크. 만약에 이 조건이 만족해서 브레이크를 만났다. 그럼 어디로 넘어가요? 요 포문 하나 빠져나가는 거죠. 이 포문 두 개를 확 빠져나가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브레이크가 걸려있는 이 중가로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이렇게. 그럼 밖으로 빠져나가면 얘를 만나는 여기만 빠져나가니까 여기 빠져나가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다시 올라가겠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컨티뉴랑 브레이크가 어떻게 나가는지 중가라고 했을 때 컨티뉴는 다시 그 포문 쪽으로 올려주는 거고 브레이크는 그 중가로를 아예 빠져나가는 거죠. 아예 빠져나가는 거. 그죠? 근데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이제 간단하게 이제 수행되는 거를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전체 모양을 한번 제가 먼저 본 거고요. 다시 이제 수행되는 거 보면은 아니 조건이 이제 지금 만족하지 않아요. i는 0이니까. 그래서 밑에 이제 k가 하나 플러스해서 k가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봤더니 j가 3보다 크거나 같냐? 근데 j는 지금 0이에요. 아닌데 브레이크 수행하지 않고 다시 올라가겠죠. 그럼 j가 하나 증가해서 j가 1이 되고 조건 봤더니 조건 또 만족하잖아요. 그죠? 만족하니까 밑으로 딱 내려와서 i가 7보다 크냐? 안 커요. 0이니까. 다시 k 하나 증가해서 k가 2가 되고 이거 쭉 하면 몇 가지 가겠어요, 이게. 3 됐다가 이것도 계속 증가하겠지만 4 됐다가 쭉 증가해서 32까지 가겠죠. 좀 길고 긴 여정이죠, 사실은.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근데 한 번 정도 써보시는 건 좋다, 이거를. 그죠? 아니, 지금까지 한 번도 이거를 쫙 써보신 적이 없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 푸는 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한번 해보고 그 다음부터 패턴을 찾아 놓으면은 훨씬 문제 풀기 쉬워지니까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번 해보시는 거는 좋을 것 같아요. 조금만 돌려볼게요. 어디까지 왔어요? 지금 j가 1이 돼서 얘가 2가 됐고 j는 1이니까 조건 만족하지 않고 다시 올라가서 j가 2가 되고 j가 2가 된 다음에 밑으로 내려왔더니 조건이 i가 7보다 크냐? i는 지금 0이니까 만족하지 않고 k로 내려가서 k 또 하나 증가되고요. 그 다음에 j가 3보다
크거나 같냐? 근데 J는 현재 2이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서 J가 이제 3이 되겠죠. 3이 되고 그 상태에서 밑으로 내렸더니 조건 또 만족하지 않고요. K 하나 증가하고 이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다음 이 조건을 봤더니 J가 3보다 크거나 같냐라고 물어보는데 같아요, 지금. 그죠? 같으면은 J가 3이니까 브레이크로 그냥 빠져나가겠죠. 그죠? 빠져나가면 다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 I가 하나 또 증가되는 거죠. 예. 조건 봤더니 조건 만족하니까 밑으로 내려오고 J는 다시 0이 되는 거죠, 또. 이렇게. 이렇게 계속 돌리는 거예요. 이걸 연습을 해보시라는 거, 한번 여러분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어요. 그죠? 연습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 이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코드 14번을 가지고는 요 연습 해보세요. 해보세요. 30분 이상 안 걸려요. 아무리 오래 해도, 천천히 해도 30분 이상 안 걸리는데 할 때 막 되게 짜증은 나요. 이거 계속 해야 되나? 똑같은 건데? 근데 그게 다 여러분께 되는 거라니까요. 한 번 정도는 해봐야 돼요. 그죠? 뭐 시간 되면 이제 2번, 3번 해보면 더 좋겠죠. 저는 이거 뭐 수십 번도 더 해봤어요. 수백 번도 더 해봤어요, 이거. 그죠? 해갖고 오라고 그랬으니까. 그죠? 해갖고 숙제, 과제 레포트 내고 해서 우리 그때 막 손으로 쓰고 막 이랬어요, 그때. 그죠? 우리 컴퓨터과인데 그때는 컴퓨터가 일상화되지 않았으니까, 사실. 그죠? 2000년 넘어가면서 많이 일상화됐지. 그전에는 뭐 사실 일상화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교수님이 손을 써보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또. 그래야 이제 연습이 된다고. 그죠? 한번 해보셔야 되고. 그럼 얘는 이제 사실 이제 이걸 해보시면은, 결국 이제 문제 풀 때는 또 어떻게 이제 살짝 이제 돌려보면은 패턴이 좀 보이죠. 아, 그러면은 I는 지금 분명히 0부터 10까지 수행을 한다. 0부터 10까지면은 0, 1, 2, 3, 4, 5, 6, 7, 8, 90이니까 11번 수행이 되는 건데, 결과적으로 I가 7 이상이 되면은, 그죠? I가 8부터죠. 8부터는 7까지는 수행이 되지만 7까지는 조건 만족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I가 7보다 커야 되는데 I가 7이면은 7보다 큰 건 아니니까 1로 그냥 갈 거 아니에요. K를 더하는데 이게 8이 되면 컨티뉴 그냥 가버리잖아요. 그죠? 컨티뉴 가서 1로 올라가니까 8부터는 수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10에서 8, 9, 10은 제외되는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8, 9, 10 제외되니까 0, 1, 2, 3, 4, 5, 6, 7 8번 수행되는 결국. 그러니까 I는 실질적으로는 8번 수행되는구나. 이걸 알 수 있다고요. 왜냐면 중첩 포문이기 때문에 I 포문이 몇 번 수행되고 J 포문이 몇 번 수행되는지만 알면은 그 두 개 곱하면은 이런 식 같은 경우는 수치가 나와요, 그냥. 그죠? 8번이고. 그 다음에 J 같은 경우는 0부터 9까지 수행되겠죠. 0부터 10이 될 땐 그냥 빠져나갈 거니까 조건 만족하지 않으니까 J는 10보다 작을 때까지 0부터 9까지 0부터 9까지 수행이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아까 봤더니 3까지는 수행이 됐어요. J가 3이면은 내려와서 이거 K 이퀄 K 플러스 1 수행하고 여기에서 브레이크로 빠져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J 같은 경우는 실제 수행되는 것은 뭐까지요? 0부터 3까지죠. 까지 수행되고, 그죠? 왜냐면 이게 그러니까 2까지가 아니에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까 우리 봤잖아요. 3이 될 때 내려와서 수행되잖아요. J가 3일 때 수행되고 요거 만날 때 브레이크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0부터 3까지 수행이 됐다고요.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이렇게. 넘어가서 다시 0부터 3까지 또 수행될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I가 0일 때 J는 0부터 3까지 돌아가고. 그죠? I가 0일 때 J는 0부터 3까지. 1일 때도 0부터 3까지. 2일 때도 0부터 3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몇 번? 8까지 수행하는 거죠, 지금. 8이 된다. 7까지. 총 몇 번? 8번. 8번 수행하는데 한 번 수행할 때마다 4번씩 수행하는 거잖아요. 그럼 8, 4, 30이 되는 거 한마디로.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걸 알면은, 그러면 이제 J는 0부터 4까지지만, 실제 수행되는 건 0부터 3까지니까, 4번 수행되네.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요걸 뽑아서, 이거는 그러면
8 곱하기 4만큼 수행이 되니까 32번 수행되는 거예요.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얘가 32번 수행된다는 것 한마디로. 그럼 32번 수행되면 원래 K가 0이었기 때문에 32번 1을 더하는 거니까 결국은 정답이 32가 되는 거죠. 그죠? 그 패턴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요거 살짝 해보고 요 패턴을 바로 찾아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이지만 처음 연습할 때는 요거 쓰는 거를 해보는 것이 이 전체적인 부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죠? 그래서 아무튼 지금 14번은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고 15번도 그 형태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처리가 되냐가 이제 좀 다를 뿐이다. 그죠? 15번 넘어갈게요. 15번에서 이제 요거 다 돌리는 것까지 보진 않고 패턴을 한번 찾아볼게요. 15번에 보시면 똑같아요. 또 범위 지정하면은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고 마찬가지로 이제 k 이퀄 k 플러스 1이 있으니까 k가 제일 처음 0이고 여기서부터 k 이퀄 k 플러스 1이 몇 번 수행되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고요. i는 지금 현재 0부터 10까지 수행을 하고 j는 0부터 9까지네요. 똑같네요. 9까지 수행을 해요. 이렇게 수행이 되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J 같은 경우는 뭐 아까랑 좀 비슷하긴 하네요. J는 0이 됐을 때는 0이 돼서 내려오면은 J가 3보다 크거나 같다는 브레이크인데 0은 이제 수행되지 않고 브레이크로 가지 않겠죠. 조건 만족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0, 1, 2, 3 0, 1, 2까지네요. 0, 1, 2까지는 수행이 되는데 3이 되면 브레이크로 여기 빠져나가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지금 J 같은 경우는 0부터 9까지 다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아까랑 똑같네. 실제로는 0부터 2까지밖에 수행이 안 돼요. 0부터 2까지 수행이 되니까 0, 1, 2잖아요. 그래서 그 J는 결국은 3번밖에 수행이 안 돼요. 3번. 그죠? 3번씩. I 한 번당 3번씩 수행이 되는 거고. 네, 수행이 되고, 그 다음 밑에 봤어요. 이번엔. if i가 7보다 크거나 같다면 컨티뉴 가라. 그러니까 7보다 크다면 컨티뉴 가라.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i가 지금 현재 6이다. 그럼 조건 만족하지 않으니까 i가 7보다 크지 않으니까 그냥 이리로 올라갈 거야, 이렇게. 그죠? 그럼 i가 만 7이 됐어, 이번에. 7이면은 이제 i가 7보다 커야 되는데 i도 크지 않으니까 또 이렇게 올라가겠죠. 잘 보세요, 이거. 이번 보면 알아요. 근데 i가 지금 8이 됐어요. 8이 됐을 때 어디로 가요, 그럼? 8은 7보다 크니까 조건 만족했잖아요. 근데 뭘 만나요? 컨티뉴 만나요. 그럼 컨티뉴 만나면 또 뭘로 올려줘요? 1로 올려주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어차피. 6이나 7이나 8이나 9나 10이나 어차피 1로 올리고 있어요, 1로. 그러니까 이거 위치가 만약에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위치가 여기 있다면은 이거 수행하지 않고 올려버리니까 결과값이 달라지겠지만 벌써 게임 끝났어. 이거 수행했거든요. 수행하고서 여기서 조건 걸면 뭐 할 거야? 항상 이거는 어차피 이게 있으나 없으나 율로 올리는데 율로. 그죠? 얘는 사실은 필요 없는 조건이 어떻게 보면 이거 없어도 되는 조건이 사실은. 그죠? 이게 있으나 없으나 어차피 i는 0부터 10까지가 다 수행된다는 뜻이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위치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똑같아 보이는 소스인데도 그 위치가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값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니까. 그럼 얘는 결국 몇 번 수행돼요? 11번 다 수행되는 거, 온전히.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얘가 수행되는 횟수는 11 곱하기 i 하나당 j는 3번씩 수행되는 거잖아. 0, 1, 2. 그죠? 3번씩 수행되니까 몇 번? 33번. 이게 33번 수행되는 거고, 이게 33번 수행된다는 뜻은 k가 0이고, 그죠? k가 계속 1씩 증가하는 게 33번 수행되는 거니까 결과값은 33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우리도 함께! 그래서 이런 형태로 지금 요건 연습을 잘 해놓으셔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만 제어문을 보기가 편해요. 제어문. 그 앞에 있던 이제 14번이랑 거의 흡사하잖아요, 이게. 그죠? 근데 값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니까. 그죠? 또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15번 코드가 이제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이제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7번 볼게요. 17번, 16번. 16번도 이제 똑같이 이 형태가 나와 있고, 이건 조금 이제 뭐, 들어있는 모양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J포문을 먼저 봐야지. 안쪽.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거고. J포문 바깥쪽에 I가 있으면 사실 이게 별로 실용성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일단 느낌적으로만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요게 이제 일단 K 있고 K 플러스 1쪽으로 가야지만 뭔가 저거 되기 전에 이제 조건 만족하면 넘겨주고 막 그러는데, 이거 게임 끝나고 들어간 거죠, 사실은. 그죠? 별로 효과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일단. 하나 이렇게 웃기겠죠. 그래서 똑같이 I는 0부터 일단 0부터 10까지죠, 그죠? 0부터 10까지. J는 0부터 9까지. 근데 J포문에서 J가 5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J가 5가 되면 브레이크로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J가 이 조건 만족되면은 브레이크문에 의해서 여기로 빠져나가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럼 요거 처리하고 일로 다시 올라가주는 요런 형태로 이제 처리가 되겠네요. 제어가. 그죠? 일단 요게 이제 중요하네요. 그죠? J가 5보다 크거나 같다. 5가 딱 되는 순간 브레이크로 이제 이건 수행 안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J가 4까지는 수행될 거예요. J가 4면은 예를 들어서 현재 J가 만약에 4라면은 이게 4라면은 조건 만족하니까 조건 만족하지 않죠. J가 4라면은 조건 거짓이니까 이걸 수행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데 이게 하나 중에서 5가 되는 순간 조건이 만족해서 브레이크로 그냥 빠져나가 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J가 수행되는 것은 실제로는 J가 수행되는 게 0부터 4까지네요. 그죠? 요걸 잘 찾아야죠. 그러면은 J는 0, 1, 2, 3, 4, 5번. 그죠? 5번 수행되는 거. 근데 이거를 이제 지금 16번에서 제가 이걸 보고 있지만, 코드 16에서 그 앞에 학기 14번에서 전체적으로 돌리는 걸 한번 해본 다음에 14번, 15번, 16번 이렇게 복습하면은 이 패턴을 찾는 게 쉬워진다고요. 근데 이제 한 번도 여러분들이 돌려보지 않았어요. 그 시간 투자 안 해보고 그냥 이걸 막 하면은 헷갈려요. 그죠? 그러니까 해보셔야 돼, 그거를. 시간이 막 좀 버리는 것 같아요. 좀 버리세요, 조금.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좀 버려야 돼요. 버리면서 막 써보세요. 근데 한 번 해보셔도 되고, 사실 좀 많이 해보면 더 좋거든요. 2번, 3번 시간 되면은, 더 해보시는 것도. 근데 그건 이제 뭐 바로 한 번 해보고서, 시간 좀 있으니까 또 한 번 해봐.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 번 해본 다음에, 한 3일이나 일주일 뒤에 해보세요. 그럼 좀 이렇게 콱콱 막히는 데가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한번 해보고 뭐 3일이나 뭐 다음 날이나 이렇게 좀 빠른 시일 내에 한 번 더 해보시는 게 일단 좋고, 뭐 일주일, 한 달 막 지나서 막 해보면 이게 뭐 많이 까먹으니까요. 그죠? 반복적으로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하여간 이제 J는 5번이에요. 그걸 알아냈는데, 그럼 I는 어떻게 되냐? 요 부분을 일단 지워놓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I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I를 봤더니 이제 쭉 수행하고 이제 내려와요. I가 6보다 크면은 컨티뉴로 올리래요.
i가 6보다 크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이제 i가 5였다. 예를 들어서 i가 5였다면은 조건 만족하지 않죠. 그죠? i가 6보다 크지 않으니까 컨티뉴 수행하지 않고 그냥 이리로 내려가요. 그럼 어디로 가요? 그냥 이리로 가잖아요. 그냥 여기로. 그럼 컨티뉴를 만난다고 뭐 달라지나 이게? 달라질 게 없잖아요 지금. 그죠? 여기에 만약에 k k 플러스 1 여기 있었다면은 요 조건이 어떤 그 제어를 해주겠죠. 이때는 수행하지만 i가 6이랑 같거나 크면은 이 밑에 수행하지 않고 그냥 컨티뉴 넘어가 버리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다시 오면은 갔어요. 이렇게 오면은 이거 수행하지 않고 이렇게 넘어갔어요. 6이면 어떻게 돼요? i가 6이 되면은 이때도 마찬가지네요. 그죠? i가 6보다 큰 건 아니니까 조건 만족하게 해서 그냥 또 넘어갈 거고 i가 7일 될 때 i는 6보다 큰 게 된 거잖아요. 그때 어떻게 돼요? 컨티뉴를 만나겠죠. 그죠? 그럼 컨티뉴를 만나서 컨티뉴가 위로 올려준다고요? 또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또 어떤 말이에요, 이거? 얘 필요 없다. 이 코드에서 얘는 사실은 쓸모가 없는 애다. 왜냐면 이렇게 이거 없어도 결과는 똑같으니까. 괜히 이게 있어서 컴퓨터만 피곤한 거죠. 한 번씩 더 일을 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은 그래요. 이런 부분은 이게 이제 만약에 코딩이 되더라도 우리 이제 그 내용 중에서 리팩토링 이런 거 있잖아요. 리팩토링 같은 거 할 때, 아니면 코드 튜닝 같은 거 할 때, 필요 없는 코드 다 잘라버리고 보기 어려운 코드 더 구조 좋게 만들고, 그 다음에 쓸데없는 작업들을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튜닝이라든지 리팩토링 같은 걸 해서 일단 그 구조도 안정적으로 만들어서 보기 편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똑같은 결과를 내지만 성능을 더 좋게 만드는 거니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계산기 하나 쓰는데 내가 더하기 연산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더하기 한 번 하는데 뭐 2초 걸렸던 게 근데 뭐 제가 튜닝 좀 했더니 더하기 한 번 하는 게 0.1초 걸려. 얼마나 좋아요. 빠르니까. 인터넷 접속할 때도 그렇잖아요. 괜히 쓸데없는 작업들이 막 컴퓨터 안에 작업이 있어서 인터넷 키는 게 막 10초씩 걸렸었는데 그거 싹 없앴더니 0.1초 만에 켜져. 얼마나 좋아요. 그게. 그죠? 그런 게 사실 튜닝이나 리팩토링 같은 개념이에요. 좋게 만드는 거. 그래서 이것도 정확히 본다면 사실 이거 필요 없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i라는 애는 11번 온전히 수행이 되는 거죠. 그죠? 11번 온전히.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5에다가 11을 곱하면은 55번을 요걸 수행하는 거죠. 요걸. 그래서 이제 k가 0인데 k과 k 플러스 1을 55번 수행하니까 결국은 k 값은 55가 된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14, 15, 16번을 묶어서 여러분들이 잘 봐놓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이제 웬만하면 이제 제어 구조에서 그 포문이나 이품은 이중포문 나오고 이품은 끼워 넣어서 그 안에다 브레이크나 이제 컨티뉴 같은 거 넣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연습하셔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 14번 코드에서 이제 요거 이제 쓰는 거 해보셨잖아요. 근데 나는 조금 더 연습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요 과정을 15번도 한번 해보시고 16번까지 한번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시간은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시간 좀 많이 걸릴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은 분명히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 하기 싫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구나를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17번 코드는 이제 그 스위치 케이스문도 이제 뭐 아주 많이 나오진 않더라도 제어문에서는 이제 뭐 포문이나 이포문보다는 훨씬 적게 나와도 뭐 실제 우리 시험에서 나온 적이 있고, 그죠?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일단 이제 C에다가 100을 넣었죠. C에다가 100을 일단 먼저 넣었고, 근데 스위치 9를 줬어요. 그러니까 9인 경우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케이스 9로. 근데 아무리 찾아도 9가 없잖아요. 그럼 얘는 어디로 넘길까요? 얘는 9 없어. 9 없으니까 그냥 디폴트로 넘길래 하면서 디폴트로 그냥 넘어가요. 근데 C를 아까 100을 넣었었는데 얘가 갑자기 C를 0으로 바꿔버려요. 막 급하게 풀면 이렇게도 풀겠죠. C가 0이네? 그럼 C 0. 딱 쓰면은
결과는 다르잖아요. 그죠? 그럼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스위치 케이스문은 사실은 정확히 코딩한다면 뭐가 다 들어가야 돼? 브레이크문이 다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브레이크를 안 쓴다는 건 사실은 일부러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이제 뭐 경품 사이트 같은 데 보면은 이게 뭐 룰렛 같은 거 돌려서 어디 찍히면 맨 끝에 있는 것만 나오고 어디 찍히면은 설명 여러 개 나오고 막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거 브레이크문 안 넣고요. 코딩할 때 실제 그래요. 그런 룰렛이 코딩할 때 브레이크문 안 넣고 룰렛에 따라서 이게 걸리면은 요거만 주는 거예요, 상품을. 근데 만약에 이게 걸리면은 쭈루룩 수행되니까 상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 주는 거거든요. 그런 거 만들 때 이거 쓰는 거고 웬만하면 또 이게 안 걸리게 만들겠죠. 그죠? 코드 자체를 다 이거만 거의 걸리게 만들어서 꽝꽝꽝 이렇게 나오는 게 많잖아요, 사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런 거 외에는 브레이크를 써야 돼요. 근데 브레이크를 이렇게 안 쓰고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 쓰면 다 쓰긴 하는데 이건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고 하나 안 쓰면 다 안 쓰는 경우가 생겨서 그 개발자가 의도한 거랑 완전 다른 방향으로 수행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제 뭐 나중에 쓰이는 이제 C에서 발전된 언어 중에 C샵이라는 언어는 브레이크를 안 쓰면은 그냥 오류가 발생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C샵이라는 언어에서 우리한테 C샵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브레이크문이 다 들어가야 돼. 그건 또. 그죠? 그렇게까지 만들어요. 그러니까 원래 브레이크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도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 이제 실수할 수 있게끔 만든 거죠. C = 0 어디까지 수행돼? 브레이크 없으니까 얘 또 수행되겠죠. C = C 플러스 1이니까 C가 1이 되고 이것도 수행되죠? 브레이크 없으니까 C에다가 2 더하니까 1에다 그러니까 이건 이거잖아요 지금. 이런 거 이제 항상 헷갈리지 않게 그냥 2 더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C에다가 C 플러스 1 항상 바꿔놓고 C에다가 C 플러스 2 C가 1이었으니까 2 더하면 3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드디어 브레이크를 만난 거죠. 드디어 브레이크를 만나면서 브레이크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죠? 이렇게까지 빠져나가면 안 되고. 브레이크 드디어 만나서 이걸 수행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빠져나가서 이렇게 만나는 거죠. 프렌트 F문을 수행하니까 이번에는 C. 그죠? C를 출력하니까 아까 들었던 3이 출력된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그 스위치 케이스문은 요거 외에는 사실 낼 게 없어요, 문제로. 그러니까 브레이크 조정하고 스위치에서 어떤 케이스로 가냐 요거만 이제 제어를 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정답을 뽑는 문제를 낼 거니까 요걸로 이제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17번은 이제 3이 출력되고 18번, 19번 좀 어려워요, 코드. 정렬 쪽 나오고 해서. 오늘 봤던 것까지 18번, 18번부터 다음 시간에 볼 테니까요. 오늘 봤던 것까지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18번, 19번은 그래도 우리가 수업 시간 중에 그래도 봤던 코드들이거든요. 살짝은. 한번 봐보세요. 좀 어려워요. 돌리는 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다음에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오늘 봤던 거 제어 구조 특히나 또 여기저기 문제로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그거 꼭 이제 보셔야 되고 전 다음 시간에 이제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아요. 다음 시간에 보는 게 18번, 19번 코드들 또 이제 그 포인터 배열 쪽들은 또 어렵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쪽까지 확인할 거니까 일단 오늘 봤던 거 복습 잘 하시고 전 다음 시간에 이제 18번 코드부터 여러분들 다시 또 만나 뵐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